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발 신고 다니시는 분들은 신발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어디든지 막 이렇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막 땀나고 막 이런 거 못 참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피부가 건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튼 겨울이고 여름이고 1년 내내요. 어디 운동화 신고 가야 되고 누구 만나러 가면 슬퍼 신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가 제일 좀 그래요. 그리고 특히 뭐 결혼식 가고 이렇게 있을 때. 결혼식 가고 있을 때 우리 여기 친구 누구죠? 누구 결혼했죠? 정훈이 결혼했을 때도 갔는데 거기 그냥 내려놓고 잠깐 그 구두 신고 구두 신었나? 안 신었나 모르겠는데 신었을 것 같아요. 그날이요. 잠깐 올라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훈이하고 만나고 악수하고 야,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놓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일단 결혼식 식장에 들어갈 때였어요. 그랬는데 축의금을 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일단 걔 얼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딱 그 시간이어가지고 얼굴 보고 너 가만히 있어 이러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한참 기다려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 와가지고 슬리퍼로 다시 갈아 신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축의금을 주고 다시 왔죠. 못 참아요. 그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도 잠깐이죠. 잠깐이죠. 그 다음에 아무튼 어디 가면 제일 좀 그럴 때가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슬리퍼 신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뭐가 좋냐면 장례식장가 좋은 게 이게 A를 갖추고 나면 누가 슬리퍼를 신었는지 머리 었는지 아무도 안 봐. 장례식장은. 그러니까요. 딱 가가지고 비닐종이 같은 거 가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멀면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차에다 딱 놓고 바로 끝나면 잠깐 있어 화장실 갔다 오는 데서 가죠. 가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오면 사람들이 다 장례식장 슬리퍼인지 알아요. 네. 다 장례식장 슬리퍼인지 알아요. 그거 참 좋아. 장례식장은. 아니죠? 그게 참 좋아. 그 다음에 겨울에 같은데 이렇게 제일 안 좋은 게 눈이 녹을 때요. 눈이 녹아와 있을 때. 이렇게. 안 싫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발이 이렇게 찬바람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좋을 때가 뭐냐면 비 오는 날이야. 비 오는 날은 우산 써도 안 돼요. 우산 써도 비가 맞아가지고 비가요. 신발에 있어가지고 비가 왜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제 때문에. 완전 운동하시려면은 축구 찰 때, 공 찰 때 축구하시는 것 빼고는요 다 싫어요. 자요, 계약의 해제요. 계약의 해제 소호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계약의 해제 소호표 딱 뭐라고 그랬죠? 완전한 권리다. 완전한 권리. 을이 뭐다? 등기. 소유자가 되고 병도 등기나 대항력이다. 만약에 을이 등기인데 병이 미등기거나 을이 미등기인데 병이 등기거나 또는 을이 채권이죠.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번 계약 해제 전 줄고요. 계약 채권은 양수 인색 더 이상 필요 없죠. 채권은 양수.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채권 자체를 압류 더 이상 필요 없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뭘 하지 않았어? 인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네. 그래서 안 돼. 완전하지 않죠? 3번 해제 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았죠. 증여. 그런데 뭘 하지 않았어? 등기를 안 했는데 이해됐죠? 지금 채권 미등기 대항 요건 갖추지 않으면 안 돼. 3번으로 봐볼까요? 해제 대상 매매계약에 의해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 을 앞으로 이전 등기죠? 근데 그것을 가압류해서 가압류가 뭐냐? 가압류도 등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제3자 찾는 건 올해도 제3자 찾는 것이 두 군데서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3자 찾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71번요. 매매죠.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을 추정하죠. 이걸 뭐죠? 대금과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요. 매매에 목적된 권리 일부. 그러면 일부 그러면 딱 세 가지를 알아야죠. 선악 불문하고 대금감해.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얘기다? 이행이. 재책기한은 선인은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악인은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두 번째 가운데 보면 매수인은 동그라미. 대금의 감액을 청구 줄 거봐. 여러분 여기 지금 매수인은 그렇게 돼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라고 돼 있죠.
왜 여기서 매수인은 그냥 대금감액 청구라고 이렇게 바로 돼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 아무 말이 없으면 선악불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뭐죠? 알겠죠?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매수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봐봐요. 576조에 보면 576조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 보면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도 뭐라고 나오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수량 부족에서는 선의의 경우에만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이죠. 앞에다 반드시 선이라 말을 써야지 매수인은 그러면 난리가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 목적이 된 목적물이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들고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퀄 지역권이 없는 경우. 지역권이 있다고 했는데 지역권이 없는 경우. 그럼 지역권이 없다는 것은 그 땅이 뭐라는 거예요? 맹지라는 거죠? 맹지인데 지역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땅을 이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사용하고 말 수 없다. 수익할 수 없다. 이랬을 때는요, 누구인 경우에 한해서 여기 봐봐. 매수인이 두 번째 줄 알지 못한 때, 두 번째 줄 알지 못한 때 선이죠. 선일 때 맨 끝에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4번은요.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인도하지 않는 거. 인도가 기준이죠. 인도하기 전에는 뭐?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는 누구? 매수인. 그래서 인도하지 아니한 거 누구다? 매도인이다. 써 거기다가 미리 인도 전에 잔금 지급 시, 인도 전 잔금 지급 시, 그 이후로는 매수인에게 속한다. 그 이후에는 매수인에게 속한다. 자, 5번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 그럼 그렇게 되어 있나요? 행사. 그럼요, 행사니까 경매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 여기 봐봐. 매수인은 동그라미 매수인은 뭐를 구분한다? 선악불문이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또 써. 두 개를 더 써야 돼. 손해배상. 그 다음에 출제비용 상환청구. 출제비용 상환청구 이렇게. 출제비용 상환청구 이렇게. 됐죠? 뭐를 불문? 선악불문. 재직기간 몇 년? 뭘 또 눈을 크게 떠.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지. 없어. 알았죠? 없어. 재직기간 없는 거 몇 개? 누구? 전보타인하고 저당권 행사하고. 알겠죠? 72번. 옳은 것은 1번. 환매권, 그것은 여러분요, 일신 전속적 권리 줄거 봐. 일신이란 말이요. 한 사람한테만 전속적. 누구죠? 친권이에요, 친권. 그럼 친권은 누구만 있어? 부모만 친권이요. 옆집 총각이 내가 친권자다. 이상하잖아요, 그거. 알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일신 전속이라고 얘기해요. 친권은 누구만 한다? 부모만 친권 행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매권은요, 뭐죠? 재산권이죠, 재산권. 형성권이죠?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반드시 그 사람만 해야 돼요?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신 전속이 아닌 것이에요. 알죠? 일신 전속이란 그 사람만 이 말이죠. 이런 봐봐. 내가 만약에 화가라고 해봐. 유명한 화가다. 그러면 나한테 초상화를 그려달라 그랬어. 그러면 나만 초상화를 그려야지 다른 사람이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2번. 매매 계약의 무효는 환매 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매매 계약의 무효는 환매 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무효죠? 매매 계약이 무효면 환매권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알겠죠? 3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지. 일부.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하죠? 선인 경우 계약해제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선의의 매수는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만. 틀렸죠. 선의는 대금감액 그리고 계약해제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안날로부터 1년이다. 한날로부터 1년이다. 안날로부터 1년이다. 왜? 선이니까. 4번. 매매 예약 완결권. 매매 예약은 계약이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당사자는 약정을 하지 않죠.
약정한 자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 여러분 봐봐요. 우리 여러분요, 음식점에 여러분요, 예약하러 가죠. 아까요, 우리요, 각도님이요, 시간 끝나면 만두 먹으러 간대요. 알겠죠? 누가요? 만두 먹으러 간대. 이따 끝나면. 근데요, 봐봐. 만두 먹으러 간다고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예약을 했는데, 우리 이따 갈게요. 우리 만두 먹으러 갈 건데요. 그러면, 예,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몇 년을 가면 돼요? 합의했어, 안 했어? 언제 간다 합의했어, 안 했어? 몇 년을 가면 돼? 10년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잖아요. 형성권이 제책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보통 예약을 할 때 몇 시에 온다고 얘기해, 안 해? 하죠. 그걸 약정이라고 그래. 당사자가 약정을 해. 약정이 없으면 법에 규정된 날 봐. 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10년이에요. 근데 우리요? 우리 이따 만두 먹으러 갈 건데, 예, 언제든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알죠? 언제든지 괜찮아요. 그 언제든지 괜찮아? 10년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뭐죠? 알았죠? 제척기간이다 이 말이죠.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 선의의 매도인은요, 매수인이 선이 줄 것이고 악이 줄 것이고, 매수인의 선이 그럼요, 손해배상 플러스 해제. 선의일 때는, 매수인 선의일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만약 악일 때는요, 손해배상 없이 해제. 그래서 선악 묻지 않고 그가 틀렸어. 그러면 4번에 여러분 제척기한 되어 있죠? 제척기한 써요? 거기서 뭐다? 제척기한 됐죠? 법관이 직권조사 이렇게. 그 다음에 73번은요, 1번.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 줄 것이요.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 그런 의무까지는 없다. 2번요,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 취득에 등기하죠.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 622조. 여기 한번 봐봐, 이거죠? 여기가 이렇게요.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우리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요. 이 사람은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다 이렇게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3월 1일 날 신축을 했죠? 여기요. 4월 1일 날 보존 등기를 해. 그런데 우리 법정은 특이하게요.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등기하죠? 이 등기는 건물의 보존 등기임과 동시에 이 등기는 토지 임대차의 등기로 봐죠. 토지 임대차 등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오직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오직 등기를 안 해주면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등기한 거가 똑같이 봐주겠어요. 오직 등기 안 해주면 땅을 빌리고 건물을 짓죠? 그리고 그 건물은 내가 건물을 했으니까 내 앞으로 보존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보존 등기하면 나는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되죠? 동시에 대지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대지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여기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병 이렇게 돼 있죠? 병을 말한다? 토지 양수인이죠? 토지 양수인 이렇게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는 5월 1일이죠? 5월 1일. 5월 1일은 말이 뭐냐? 건물이란 등기라고 난 다음에 토지가 이전됐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4월 1일이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가 3월 1일이다. 3월 1일이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우리 문제 지문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 지문은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잖아요.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제3자가 토지에 대해서 물권 취득을 했다. 등기하기 전에. 여기 봐봐. 4월 1일이 되기 전에. 3월 1일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3번. 건물의 파손 정도가 줄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다. 이런 경우는요, 맨 끝에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 임차인. 임대인 틀렸죠? 4번.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책이 몇 기? 2기. 임차인의 차임 연책이 몇 기? 2기. 임대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차임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몸으로 때울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 뭐죠? 건물 같은 거 관리해주고 청소해주고 그 집에서 월세로 사는 사람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 사람 이렇게.
3번. 자, 74번은요. 을은 갑소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라도 동의를 얻은 경우 있죠. 그럼 봐봐요.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는 전차에는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는 없고 뭐만 있다? 의무만 있다. 권리가 뭐다? 수선 청구, 비용 청구할 수 없다.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전차에는 동의 있는 전차에는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의를 해주고 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전차인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임대차가 끝나고 전대차가 끝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반환해야죠. 그런데 직접 병이 누구한테 반환해도 된다? 갑에게 반환해도 된다. 1번. 병이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 갑의 동의 부속했다. 부속. 병은 전대차 종료 시 부속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 동의나 매수죠. 부속물 매수는 갑의 동의. 2번에요. 갑으로부터 매수.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임대차와 전대차 모두 종료할 모두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죠. 사용. 그러면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냐? 우리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만약에 의무가 없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봐. 이거. 여러분요. 아파트요. 아파트 옥상에다가요. 어떤 사람이요. 거기다가 고추를요. 한 열흘 정도 말려서 고추를. 그러면 돼 안 돼? 아파트 옥상 돼? 옥상 공용부분이죠? 그럼 아파트 공용부에다 고추 말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고추 말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고추를 말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왜? 없다 이 말이죠. 공용부분은 임대 목적물이 아니다. 아니죠. 차임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판례가 뭐냐면 공용부분을 일부의 구분소재가 사용 수익했다 하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무슨 말이겠죠? 왜요? 아파트 공용 부분은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다음에 뭐죠?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용 부분이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지루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봐봐. 양도담보 봐봐. 양도담보에서 누가 소유자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누가 목적물을 점유한다? 설정자가 점유하죠. 그런데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해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죠? 양도담보권자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왜? 그 물건을 점유할 사람 누구다? 설정자지. 양도담보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4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하죠? 병이 직접 갑에게 반환해도 을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런데 5번은요.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해지하죠? 전차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74번은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안 나온 게 뭐냐? 써봐 거기 가요. 지붕 파손 시 병은 갑에게 수선 청구. 지붕 파손 시 병은 갑에게 수선 청구. 마음대로 써. 된다 안 된다 써. 거기다가 알아서 써. 썼죠? 뭐라고 썼어? 안 된다고 쓰라고. 안 된다고. 왜? 전차에는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의무만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75번. 아닌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체결 만료, 여기 나왔죠.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은 주택에 반환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 청구소에 있다는 판결에 의해서 그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판결. 알겠죠? 그래서 주택 강제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걸 써봐. 강제경매 신청 줄 것이고, 그럼 반대 의무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 반대 의무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어. 경매를 할 때. 왜요? 전세권은 그 자체가 경매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돼.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를 못해. 그러니까 임차권은 경매를 못하니까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하거든. 그러니까 임차권 자체로 경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대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대항력과 우선배들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집행법원에 배당 참가를 할 수도 있다. 써 거기다 옆줄 긋고 배당 참가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써 뭐라 쓰냐?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당연 배당.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배당을 해. 3번 임대차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주거를 이전할 경우 임대 대항 요건이 있다겠죠. 임대차 종료 후 주거를 이전하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가 되면 줄거 종전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돼. 만약에 종전의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어? 등기한 날이요. 만약 써 그다가 종전 대항 요건이 없는 경우 종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인데 기니까 대항 요건이 없는 경우 옆줄 긋고 종결의 대항 요건이 없어. 그럼 언제부터? 등기한 그 다음날 0시부터 OX. 아니야. 알겠죠? 언제부터? 등기 경료 시부터. 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대항력이 있다. 등기는 그날부터 몇 번 얘기했죠? 확정일자 그날부터. 대항력만 그 다음날 빵시. 4번요. 임대가 2년 미만으로 정하죠? 임차인도 그러면 임차인 거기다 써 임대인 X라고 써. 임대인 X라고 써. 임차인만 2년을 주장하거나 혹은 약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임대인은 절대로 안 돼. 여기서 문제. 몇 년을 했다고? 2년 미만이죠. 만약에 그러면 3년으로 계약하면 몇 년이다? 3년으로 계약하면 상가 건물에서 그러면 2년 계약하면 어떻게 돼? 상가 건물에서 2년 계약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2년 계약하면? 1년으로 계약하면? 6개월로 계약하면? 자요, 우리가 이제 주도임차에서는 2년 미만만 2년으로 보고 3년은 3년으로 보죠. 최소한 2년은 보장하라. 상가는요, 최소한 1년을 보장하라. 그러니까 6개월이면 1년으로 보죠. 일단 6개월은 무조건 1년으로 봐. 근데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어, 대신. 1년을 주장해도 되고, 6개월을 주장해도 되고. 임대인은 아무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죠. 주택인데 1년이다? 그럼 무조건 2년으로 봐. 일단. 그런데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어.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알겠죠? 임차인만. 됐죠? 자,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죠. 임차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다?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것은 틀렸죠? 임대인이 통지한 건 없어. 법정 갱신되죠? 법정 갱신되면 누구만? 임차인만 해지 통고. 임차인만 해지 통고. 플러스 3개월. 6개월은 전세권이야. 전세권. 6개월은 전세권. 3개월은 임차권. 그런데 중요한 건 법정 갱신이라고 했어요? 거기다 써 2기 연체 시 인정X. 법정 갱신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죠? 그러면 인정 안 돼요. 2번 차임을 연체하면 인정 안 돼. 자, 그러면 76번은요. 1번 임대차가 종료하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를 망글러본다 전속하는 거. 그래서 그럼요. 임대차 끝나고 난 다음에 보증금 못 받죠? 임대차가 전속하는 것을 보니까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 이 말이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걸 지금 얘기해. 2번 대항력과 우선배정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제1경매 절차에서 뭘 했다? 배당 요구. 그래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다. 제2경매 절차에서 맨 끝에 배당받을 수 없다. 제2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가 없다. 그럼 왜 그러죠? 왜 제2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자, 이제 잘부터 봐. 자, 봐. 여러분 우리가요, 보증금을 언제 반환하죠? 보증금을 언제 반환해?
임대차가 종료하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하죠? 보증금, 임대차가 종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목적물의 인도죠?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됐죠? 그러면요, 보증금 받으려면 목적물 인도해야죠? 우리가 배당 요구가 뭐예요? 배당 요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보증금 반환 청구 아니에요? 그럼 보증금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그럼 보증금 반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종료가 돼야 되죠? 종료. 따라서 배당 요구란 말은 임대차의 뭐다? 해지 통고다 이 말이죠. 해지 통고. 임대차 해지 통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가 됐죠? 임대차가 종료했으면 보증금을 받아야 되겠죠? 보증금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배당금을 받는단 말이죠? 배당금을 받으려면 목적물을 뭘 해야 돼요? 인도해야죠.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법원에다 배당 요구를 하죠. 그 배당 요구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 아니에요. 뭘 해달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증금 반환, 그것을 배당 요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여기요. 임대차 해지 통고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 해지 통고죠? 그러나 이미 임차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2경매가 되죠. 그러면 제2경매가 돼서 배당 요구를 하려면 전입신고가 있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임대차가 해지가 됐잖아요. 더 이상 이제 임대차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제2경매에서는 배당 요구를 못 하는 거야, 당연히. 다만 뭘 할 뿐이다? 대항할 뿐이다. 대항. 그 다음에 3번. 우선 배당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줄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되죠? 그러면 당연히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단 말은 배당받을 채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자기한테 권리가 없는데 무슨 배당받은 사람한테 부당이득을 청구해요. 배당 요구를 했는데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갔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안 해줘. 그럼 난 배당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죠. 임차인이 같은 다가구로 뭐만 중요하다? 집원.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호수를 변경했다 줄 것이고 호수는 대항력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명태 원래의 전입신고에 의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맞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직권말소 대항력 상실이죠. 직권말소 이 절차에 따라 두 번째처럼 해보 이 절차 그러면요 명태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실제로는요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는 경매나 공매 시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하는 임차 건물의 환가 등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갖는다. 이런 봐봐. 매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돼야 안 돼? 그럼 거기 줄거 봐. 첫 번째 끝에 경매나 공매 줄거 봐. 경매나 공매죠? 그럼 여기서 매매 대금이라는 것은 있어 없어? 매매 대금은 있어 없어? 매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없어. 경매나 공매 대금에서만, 경락 대금에서만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요, 이런 좀 봐봐요. 우리나라 몇 번 여러분 신기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건물의 경매에서만 돈을 받죠? 그런데 여기 임차인은 건물하고 대지의 경매대금 전부에서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문제요.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에서 건물은 경매를 못하고 토지만 경매가 돼서 토지만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돈 받을 수? 이러면 믿음이 안 가요? 내가 강의하는 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디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전부에서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미등기니까 경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지만 먼저 경매될 거 아니에요. 대지에 경매되면서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뭘 떨어요. 알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럼 여기 이 대지 소유자가 중간에 병으로 바뀌었어. 병으로 바뀌어가지고 경매가 됐어. 이제는 우선 변제가 될 수 있다라니까. 있다. 임차인이 임차권을 할 때 대지와 경매대금 전부니까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라고 그랬지 대지 소유자가 동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대차를 할 때 그러면 여러분요 대지에 대해서 경매 못 받게 하려면 그러면 건물 그러면 땅 명의만 바뀌면 되겠네. 무슨 말이겠죠? 안 된다고. 무슨 말이겠죠?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 건물이 모텔이야 모텔. 여러분 MT 가봤어요? MT?
그럼 우리가 이제 MT도 또 가고 해야 되는데요. 알겠죠? 그래서 범위 돼야지 MT를 가는데요. 그래서 MT 가죠? 그냥 들어. 여기가 A가요. 여기가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 여기가 2월 1일 저당권이 있어. 상가일 때 저당권이 상가일 때. 이것이 나중에 하도 사람이 안 나. 우리 여기 보면, 길 건너 보면 월세 있죠, 월세. 그래서 저 경상도 가면 달방이라고 그래, 달방. 달밤인지 달방인지. 달방이라고 그래요. 달방. 알겠죠? 그래서 월세를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을한테 월세를 줬어. 언제? 4월 1일. 이 사람이 소액이야. 누가 우선해? 누가 우선해? 우리 임대차는 건물의 공부상 표시가 아니고 실제 용도가 뭐냐 이 말이죠. 알겠죠? 실제 용도가 주거로 쓰고 있으면 무조건 주택임대차예요. 옛날에는 상가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요? 주거죠. 주택임대차가 적용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요 갑의 토지 있죠? 토지의 을이요. 우리 2월 1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다 건물이 지었어. 건물을 갑이 3월 1일 날. 그러면 여기요 A가요 4월 1일 날 임차인 4월 1일. 그러면 이 A는요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안 돼. 알겠죠? 안 된다고. 이러면요 여기요 대지에 대해서 먼저 저당권이 있잖아요. 대지에. 그러면 대지의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건물의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는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상가일 때 먼저 저당권이 있죠? 그래도 임차인이 먼저 받아요. 왜요? 우리는 그 건물이 어떤 용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 용도가 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우선해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그럼 우리가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경매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 이 건물의 소재가 이렇게 병으로 바뀌죠. 병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걸 뭐라고 한다? 양수인이죠. 여러분 양수인은 뭐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뭘 한다? 승계한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양수인은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모든 채무는 누가 하죠? 병이죠.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됐다는 것은 경락이다 이 말이죠. 경락인은 뭐라고 하냐? 양수인이라고 그래. 경락인이 승계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 우리는 배당을 받을 때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로부터 배당을 받죠? 그렇잖아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로부터. 그러면 여기서 대지의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대지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지. 안 한다. 왜? 우리는 대지 임대차예요, 주택 임대차예요? 대지는 가서 집 복구 해먹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대지 임대차가 아니고 뭐다? 주택 임대차. 그러니까 건물의 양수인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대지의 양수인은 대지의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대신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몇 번이죠? 5번이요? 2번이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임차인? 그런 건 안 돼. 임차권 등기명령 맨 끝에 신청 줄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딱 3박자가 맞아야 돼. 첫 번째, 종료 후. 두 번째, 보증금 반환 액수. 보증금을 반환 안 해. 세 번째, 상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 상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 딱 3박자. 임대인의 주소지, 임차인의 주소지 난리가 나는겨. 알겠죠? 절대로 안 돼. 첫 번째 뭐라고? 종료. 반드시 종료돼야 돼. 종료 후 보증금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디? 소재지. 우리 시험에 뭐라 하나? 우리 시험에 임대인 주소지. OX. 안 된다니까. 통포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몇 년 미만으로?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 임차인. 거기서 임대인 X라고. 임차는 1년 미만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하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뭐로 본다? 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정 갱신되죠? 법정 갱신돼도 차임과 보증금은 얼마를 보면서 100분의 9.
객분의 9 또는 갱신 청구 100분의 9. 100분의 9는 몇 %죠? 0.9%예요? 9%예요? 골치 아프죠 이게. 알겠죠? 9%다. 자, 78번요.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 담보권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행사. 왜요? 누가? 설정자가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 줄 것이고 과실을 수치한다. 누가? 설정자가 과실수치. 옆줄 긋고 청산 절차 종료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귀속돼. 자, 이번 귀속 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줄과 청산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통지한 청산금 다툴 수 없다.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그 줄과 청산 절차를 마쳤다. 그러면 다시 유효. 청산 절차를 마치면 다시 유효.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이다. 채무자 등 여러 명.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락되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통지서 이렇게 모두한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다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뭐라고 나온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 X.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안 돼. 5번은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말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이 말은 뭐냐면 뭐가 없을 때냐? 이해 당사자가 없을 때 얘기해. 이해 당사자가 없을 때. 알겠죠? 자, 79번 담보책임이죠? 담보책임이 조금 중요하죠. 집합건물에서는요.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1번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알았죠? 관리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분양자는 얼마요? 예정 매수는 얼마? 2분의 1 이상의 이전 등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맨 끝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주자 대표도 뽑고 관리업체도 선정하고 규약도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요? 얼마가 등기해야 돼? 2분의 1.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자, 그 다음에 9번 3번 집합권법 구조 하자담보 추구권 줄과 하자담보 추구권이 뭐죠?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알겠죠? 여러분요 봐봐요. 듣다 보면은 새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하자담보 추구권하고 하자담보 추구권 여러분보다 훨씬 부족해도요. 합격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하는 말. 여러분 중개업소 한번 들어가 봐봐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뺀질뺀질하고 잘생겼는데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왠지 부족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다 못났죠. 알겠죠?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알겠죠? 내가 만약에 합격하면요. 나만 잘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3개월만 공부했다고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하자 보수청권. 나는 학원 가서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학원 가기는 갔는데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이쪽 강의실에서 강의했다. 알겠죠? 자, 하자 보수죠? 보수. 하자 담보추금. 담보추금하고 보수하고 차이가 뭐예요? 뭐 그런 거죠. 하자 담보추금권은요. 이건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누가? 특정이죠. 그래서 누가 하냐 이것은 현재 구분 소유자. 현재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하자 보수 청구는 누가 하자 보수. 하자 보수로 누가 하는 거요? 그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 누구를 얘기하죠? 입주자 대표하고 또 누가 있죠? 관리인하고 구분 소유자하고 이런 사람들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보수가 뭐예요? 수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면은 여자만 있는 집 가봐. 여자 가서 보죠?
시공사에 가가지고 보수해달라고 해주겠어? 알았죠? 알았다고 하고, 알았다 해놓고, 알았다가 그야말로 그때 나오는 사자성어 있죠? 함흥차사라고 알겠죠? 완전 안 오죠? 그때요, 입주자 대표가 가서 한번 큰 소리 한번 뻥 쳐주면 좋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보수해달라고 할 때는 입주자 대표 회의 등. 그런데 여기요. 타자담보 축구는 뭐냐? 현재 누가 구분 소유자가, 구분 소유자. 자, 그 다음에요. 자, 보면 여기 하자담보 축권이라고 돼 있죠? 하자담보 축권은 뭐예요? 하자담보 축권은 뭐라고? 손해배상 청구라 쓰라고. 중요하니까. 누구다? 현재 구분 소유자. 현재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니라, 알겠죠? 입주자 대표가 또 안 된 건 또 있어. 입주자 대표 안 된 건 또 있어. 보존행위 안 돼, 보존행위. 입주자 대표 안 된 게 또 있다고. 보존행위 안 된다고. 그 다음에 4번에 구조는 강행 규정이죠. 집합 건물의 분양자가 집합 건물의 현재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법정 책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이때 손해배상은요, 소멸시효 걸리죠? 10년인데 언제부터 소멸시효 걸리죠? 봐봐. 올해 2010년 때요, 3월 달에 건물이 한번 문제가 돼가지고 손해배상이 100만 원 나왔어. 또 이번 달에 또 건물이 또 다른 쪽에 문제가 돼요. 또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얼마죠? 200만 원이죠? 그럼 손해배상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퉁 해가지고 같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각각마다 진행한다. 여러분, 손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발생할 때마다 각각. 이런 봐봐요. 어떤 놈이요, 나를 괴롭히죠? 이 집에 괴롭히죠? 1월달에 한번 괴롭히고 3월달에 한번 괴롭히죠? 그럼 1월달에 괴롭힘을 당했을 때 발생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오늘 또 괴롭힘을 당했죠? 그럼 오늘부터 또 소멸시효가 또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할 때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발생해요. 각각. 퉁쳐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발생한다? 각각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요. 집합건물법 구조의 담보칙은 건물의 건축상 하자 줄 것이고, 이러면 봐봐. 제목을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집합 토지라고 돼 있어? 건물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알아야죠. 돼지? 돼지는 볶음밥 해 먹어야 된다니까. 안 된다고. 알겠죠? 대지상의 하자는 아니라고. 어디가? 건물. 건축상 하자. 건물이니까 집합 건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건축상 하자이지 뭐가 아니다? 대지의 권리상 하자가 아니다. 알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굳이 이제 하나 안 나온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는 손해가 각각 발생할 때부터잖아요. 그러면 언제냐? 담보 책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인도. 그럼 만약에 여러분요, 임대주택에 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분양받은 경우 있잖아요. 임대주택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분양받은 경우가 있죠. 그럼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여기 90년 1월 1일 날 내가 인도를 받았어. 인도. 그래서 내가 98년 1월 1일 날 내가 분양을 받았어. 분양. 그럼 언제부터 10년이다? 언제부터? 90이다, 98이다. 90이다, 98이다. 90년부터 1년이다. 왜요? 봐봐. 98년부터 1년이면은, 그럼 이 사람이 그럼 8년간 지금 보수 책임지고, 여기서부터 또 10년이면, 발음이 별로 안 좋네. 알겠죠? 아무튼, 많이 짓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몇 년만 지어야 돼요? 10년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최초 인도시. 알겠죠? 아주 중요해. 최초 인도시도 몇 년? 10년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갑은 을과 을 명의로 병 부동산을 매수한 뒤 갑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시키고 합의한 다음 매수 자금 2억 원을 을에게 지불했다. 줄고 맨 처음에 앞에 봐. 갑. 맨 앞에 갑. 신탁자. 을. 수탁자. 병. 매도인.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갑에게 이전시키기로 합의한 다음 합의동그라미. 합의를 뭐냐? 명의신탁 약정 무효. 합의를 뭐라고 한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 그 다음에 2억 원을 을에게 지급. 을은 그 돈으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줄고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기,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병이 소유권 취득해. 1번 갑을 사이의 계약은 명의신탁 계약으로서 무효. 2번 병이 명상이 있다는 사실 알지 못하면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이고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을 해. 알았죠? 을이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선이다 가면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2번에서
을은갑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매매대금 2억 줄 것이고 여기서 2억에 대해서 유치권 안 돼. 매매대금이니까. 그래서 계약명사에서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 그런데 병이선이면 을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은갑한테 2억 줄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을이 줄고 을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을이용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넘겨줬어. 그것을 뭐냐? 바로 옆에 대물변제라고 그래. 그것은 유효가 돼, 유효.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그런데 갑이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했어. 갑이 명삭을 해지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 안 돼. 이전 등기 청구 안 돼. 이전 등기 청구 안 돼. 됐죠? 이전 등기 청구 안 됩니다. 자, 그다음 5번은요. 을이 갑의 지시로 갑과 명삭 계약을 체결한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격려해 주죠. 을이요. 갑의 지시로. 여기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인데? 을이 소유자인데 갑이요 자기 거라고 하면서 갑과 명삭 계약을 체결한 정명의로 이전등기 주고 정명의로 이전등기 그것을 뭐냐냐? 이것을 명의수탁자예요. 명의수탁자. 여쭈고 무효. 그것은 무효가 돼요. 무효. 명삭은 무효죠. 따라서 갑은요 정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가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방금 얘기했죠?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했어요. 정에게 명의상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다시 옆줄 긋고 을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가 돼. 누가 소유자가 아니다? 갑이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을이 소유자란 말이죠. 을이 소유자니까 을은 정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정등기 말소 청구 이렇게. 됐죠? 여러분요, 9월달, 10월달이요. 9월달, 10월달, 시간표가요. 개론 선생님이 시간표를 약간 아마 이런 개론 시간은 10시 있죠. 10시부터